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과 오늘장 정리, 내일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절대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네, 오늘장 한마디는 파생으로 본 현생입니다. 파생으로 본 현상이 아니고 현생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장문 공부하시나 봐요. 파생은 파생 상품 할 때 그 파생인 것 같고 전생, 현생 할 때 그 현생이 맞나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현생으로 했는데 네. 현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생 네, 상품 최근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생 상품 쪽에 뭐 선물 시장 수급 보시는 거세요? 설명을 좀 쭉 이어주셔야지 저희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8월 저점대 저항을 확인한 코스피 200 선물은 지난주 후반 낙폭을 확대하면서 어떤 계단식의 하락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30일 이평 그리고 중기 하락 추세선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외국인이 1만 계약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시장 베이시스 개선을 이끌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7천 계약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선물 시장만 놓고 본다면 매도 압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니 선물을 합친 누적 순매수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상 영향력이 중립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시계를 늘려보았을 때 아직까진 상승과 하락 중에서는 하락의 압력이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선 비율의 고점이 제한되면서 매도세의 속도 자체는 둔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 자체는 점차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수 상승 과정에서 풋옵션의 거래 대금이 콜옵션 대비 높게 나타난 부분을 본다면 옵션 시장에서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생 시장으로 본 현재의 코스피 시장 변동성 확장 국면이 지속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V코스피 역시 단기 저점 확인 후 반등 중이고 중기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압력 강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흐름이라면 분명 매매를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장기 보유 계획 종목이 아니라면 매수 시점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성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대응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장에 뭐 업종도 좋고 종목도 좋고 그 밖에 체크 포인트들이 있으면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우선 테슬라 상승 등으로 인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한 미국 증시의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양대지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거래소의 경우에는 5거래일 만에 외인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가운데 눈에 띄는 건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이 인도네시아 규제 당국으로부터 첫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 때문이었고요. 요소수 풍기 현상 주말간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건데 KG케미칼 또한 종가 기준 약 13%에 달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출발을 했다가 종목 장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바이오, 의료기기, 5G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델타변이 100% 방어 효과 확인된 이슈에 진 매트릭스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쇼박스가 재차 상승하면서 고점 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대체 불가 토큰, NFT인 것 같은데 자산 소유권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디지털 예술품 그리고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등 관련주 거래가 불붙는 모습이었고요.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 중 하나였던 게임 업종 내에서 종목별 돌아가면서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 외에 넥슨 GT 그리고 소셜 카지노의 미토온 등이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의 상승률이 눈에 띄었는데요. 아무래도 디램 가격 4분기가 선반영됐다는 내용으로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SFA 반도체 그리고 네페스아크, TLB 등이 바닥 확인 후 상승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었고요. 저녁부터 11월 FOMC 열리게 됩니다. 단기적인 시장 상승의 흐름이 내용에 따라 주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여전히 짧게 매매를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한 그런 시장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FOMC 경계 속에서 수출 호조로 인한 위험 선호 심리 개선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 약보합권 내에 혼조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외국인 매매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DI, 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을 샀고요. LG화학과 NC소프트 그리고 하이브 순으로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골프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아프리카TV를 샀고요. 하나마이크론, 천보, 오스템 임플란트는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 중요하다고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드디어 FOMC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 2일 그리고 3일 회의가 예정돼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들으신 바대로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는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축된 투자 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를 앞둔 박스권 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역시 축소가 결정된다라고 하면 부정적일 확률이 높고요.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되었던 미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 기록하면서 크게 저조했었는데 여기에 축소 결정이 더해진다고 하면 이미 예상을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시장의 어떤 자신감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테이퍼링이 본질적으로는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와 더불어서 장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 중인 어닝 시즌의 중간 점검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시작된 3분기 어닝 시즌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대형주 위주로 실적이 먼저 발표되다 보니까 금액 기준으로는 70% 이상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 실적은 전망치를 상회해 왔고 높아진 전망치를 또다시 상회하는 선순환이 지속됐었는데요. 작년 4분기 정도를 제외한다면 2020년 2분기부터는 5분기 중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번 분기의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데 주요 종목의 전망치 달성률 자체는 10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이변이 없으면 3분기가 이익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라는 점은 변하지 않겠지만 만약 전망치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미래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같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은 발표 역시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3주간 2021년 전망치가 6조 원 그리고 2022년 전망치가 10조 원 하향이 되었는데요. 신뢰도가 낮은 전기업종을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IT, 소재, 경기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하향 조정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업종 대표주들 실적 발표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전체 전망치 변화에 관심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적 어떻게 될지도 좀 보자. 그러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내일장 투자 전략,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유통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말한 그대로 이달부터 전환된 체제, 4분기 중 리오프닝 지속될 경우에 지금 민간 소비 반등을 등에 업고 의류나 화장품, 여가 등 관련 업종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통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인데 과거 대형 유통업체들 사회 구조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구조조정 피로감에 휩싸여 있었는데 이제는 생존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 사업의 효율성 개선 그리고 사업 다각화, 이커머스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서 업종 전반의 ROE가 반등을 하면서 어떤 밸류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각에선 이커머스 시장 성장이 이들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소비 패턴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서 전체 소매 판매에서 이커머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 6%대이던 것이 올해 26% 이상 늘어났고 코로나19 장기화 그리고 기존 보수적 공급자의 태도 변화 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 이커머스 시장인데요.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에도 여전히 오프라인은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첫째, 이커머스 시장에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다는 점, 두 번째로 오프라인 채널 고정적 수요가 여전히 존재한다.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온오프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채널의 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장이나 물류 채널 등 기존 오프라인 인프라를 통해서
온라인 사업자와 차별점을 만들어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에게 좀 더 기회 요인이 많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단기적인 실적의 흐름보다는 온오프 채널의 결합 그리고 시너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할 것 같고요. 양 부문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신선식품 부문에서 압도적 인프라 경쟁력을 보유한 이마트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PER 10배의 저평가 매력에다가 신규 사업의 확장성 가시화에 따라서 내년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가한 6,32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단기적 흐름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일상 회복의 단계에 따라서 충분히 업사이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픽 종목 혹시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픽으로는 그러면은 보시는 종목이 이마트이고요. 네. 유통 쪽에서 이마트를 들 수가 있겠고 그 음. 외에 개별적으로 뭐 블랙 PLD의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LX 세미콘 같은 종목들을 탑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코리아 셀 페스타라고 해서 지갑 많이들 여시던데 지갑만 열 게 아니라 종목도 이제 좀 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는 유통 섹터 제시가 됐습니다. 토픽 종목은 이마트고요. 요즘에 다시금 또 소비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런 유통 채널들 실적도 좋아질 거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절대 전략까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니까 이 시간도 꼭 함께 해주세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